2016년 오늘이 며칠이지? 6월 19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1분입니다. 오늘은 권 119 순리열전 제59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순리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 좋은 관리를 의미해요. 좋은 관리. 순이라는 게 보니까 이제 위로는 공포된 법을 따르고 아래로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부를 이제 되게 잘 본 관리들이 이제 순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재밌는 게 뒤에 보면은 홍리열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홍리열전은 이제 다다음 열전이라 가지고 오늘은 아닐지 싶은데, 다다음 열전이구나. 근데 재밌게 이제 순리열전은 짧고 홍리열전은 좀 길어요. 홍리는 이제 당연히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관리들을 의미할 텐데, 뭐 후자가 더 맞나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상홍은 말하였다. 법령이란 백성을 선도하기 위함이고 형벌이란 간교한 자를 처단하기 위함이다. 법문과 집행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법문은 문이고요, 집행은 무입니다. 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선량한 백성들은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잘 수련한 사람이 관직이 오르면 결코 문란한 적이 없었다. 직분을 다하고 이치를 따르는 것 또한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어찌 위엄만으로 되겠는가. 순수고는 초나라의 처사였다. 처사라는 거는 옛날에 덕망과 학문이 그러니까 덕망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다. 왜 우리 묘도비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처사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말인가 봅니다. 재상 우구가 초장왕에게, 이거는 전국시대 춘추시대 지도를 봐야겠네. 요지도를 볼까요? 요지도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요게 초나라죠. 초나라 장왕에게 자신의 후임자로 그를 추천하였다. 그는 석 달 만에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정책을 실행하고 백성을 선도하였다. 관료체제가 평화로이 단합되고 풍습은 아주 훌륭하게 유지되었다. 정치가 완화되어도 단속하는 대로 지켜졌고 하급 관리들 중에는 사취하는 자가 없었으며, 사취라는 거는 사사롭게 이제 백성들을 갈취하는 거, 도적대가 생기지 않았다. 가을과 겨울에 백성들에게 산의 벌목을 권장하였고 봄과 여름에는 강물을 이용하여 운반하게 하였다. 사람마다 편익을 얻게 되면서 백성들이 모두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기 시작하였다. 장왕은 화폐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그 크기를 바꾸었다. 진짜 말 그대로 가볍다는 의미인가 보네요. 백성들이 불편하여 모두 그들의 생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시령이 이것을 재상 손수고에게 보고하기를, 시장이 혼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고 상거래 질서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시령이라는 거는 뭐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랍니다. 재상은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라고 물었고, 시령은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재상은, 손수고죠, 손수고는 알았다, 내가 곧 이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닷새가 지나 조회가 열렸는데 재상은 이를 장왕에게 보고하기를, 예전에 화폐를 바꾼 것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래에 시령이 와서 알려주기를, 시장이 혼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고 상거래 질서가 안정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청컨대 즉시 예전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아뢰자 장왕이 이를 허락하여 법령을 내린 지 사흘 만에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초나라의 민간에서는 비거를 선호했다. 비거라는 것은 바퀴가 작고 본체가 낮은 왜소한 수레랍니다. 장왕은 비거가 말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법령을 내려 수레를 높이도록 하려고 했다. 잠시만요 여러분, 방 제목 좀 바꿀게요. 네, 회남 형산열전으로 해놨다. 자, 순리열전.
장왕은 비거가 말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법령을 내려 수레를 높이도록 하려고 했다. 제상은 법령이 자주 발표되면 백성들은 어느 것을 지켜야 할지 모르게 되므로 안됩니다. 우리나라 같네요. 왕께서 반드시 수레의 높이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청컨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방을 올리게 하십시오. 수레를 타는 사람은 모두 군자들입니다. 군자는 자주 수레에서 오르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각주를 보니까 이제 손수고는 수레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가옥의 문지방을 올리도록 건의하였는데, 이것은 낮은 수레를 끄는 말의 불편함을 시정시키기 이전에 사람들이 높은 곳을 오르는데 습관이 들도록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환원하면 국가의 정책은 짐승보다 인간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역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각주에는 여기에서 군자는 자주 수레에서 오르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수레의 높이를 올리는데 군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재밌는 정책이네요. 장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반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수레를 높였다. 결국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하여 따른다는 것이다. 즉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직접 보며 본받고 멀리 사는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것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손수고는 세 차례나 재상직에 올랐으나 기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재능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 차례 파면되어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허물이 아니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손수고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은 자산입니다. 공자가 왜 뛰어난 공선생이 뛰어난 이제 재상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죠. 자산은 정나라 사람이고요. 정나라 어디냐? 정나라가 어디일까요? 이게 아마 정나라일 거예요. 요거 지금 약자로 돼 있는데, 자산은 정나라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이다. 정나라 소군 시기에 총해봤던 서지가 재상이 되었다. 서지는 사람 이름인가 봅니다. 그러자 나라가 혼란하게 되어 관료체제는 긴밀하지 못하고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였다. 대궁자기가 임금에게 이것을 보고하여 자산을 재상으로 삼았다. 대궁자기는 소공의 아들이랍니다. 그가 재상이 된 첫 해에는 소인배들이 경박한 소행을 범하지 않게 하였고 반백의 노인들에게 짐을 나르지 않게 하였으며 어린아이들에게 밭을 갈지 않게 하였다. 다음해에는 장터에서 이중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3년이 되던 해에는 야간 문단속을 하지 않았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 4년이 되던 해에는 농기구를 논밭에 둔 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5년이 되던 해에는 사병들이 척적에 기록되는 일이 없어졌고 국상기관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잘 다스려졌다. 척적이라는 거는 사방 일척되는 판을 말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군령이나 전공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공을 세우는 사병들이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별일이 없다, 평화롭게 잘 지냈다 그런 말이겠지. 그가 정나라에서 26년간 정치하다가 죽자 장정들은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어린애처럼 슬퍼하며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구나. 백성들은 장차 누구를 따른다는 말이냐 라고 탄식하였다. 여기까지가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네요. 공의휴는 성이 공의라네요. 노나라 때 재상이었답니다. 노나라의 재상이다. 공의휴는 노나라의 박사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덕망으로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법을 숭상하고 이치를 따르며 변칙적으로 바꾸는 일이 없게 되자 자연히 모든 관리들의 행동도 단정해졌다. 복록을 누리는 자는 일반 서민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게 하고 높은 복록을 누리는 자는 사소한 이익을 탐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빈객이 재상에게 생선을 선물하는데, 이거는 자산의 예라 아닌가? 공의의 예라군요. 난 자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재상은 이를 받지 않았다. 빈객이 소문에 재상께서 생선을 좋아한다고 하시기에 어르신께 생선을 보낸 것인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재상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는 재상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선을 받다가 파면되면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주겠습니까? 나는 이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오 라고 설명하였다. 어느 날 재상이 채소를 먹어보니 그 맛이 좋았는데 그는 이내 자기의 밭에 있는 채소들을 뽑아 폐기시켰다.
또 자기 집에서 짜는 배가 질이 좋은 것을 보고는 삼배요. 당장 그 배 짜는 여자들을 쫓아보내고 그 배틀을 불태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농부와 직녀라는 거는 배 짜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견우 직녀할 때 그 직녀가 이 직녀입니다. 한자 같을 거예요 아마. 농부와 직녀는 어디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했다. 각주를 보니까 여기서 공유유가 말한 바는 자기의 능력이 채소나 배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해버리면 그런 직종에 있는 서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게 됨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산이라는 거는 돌고 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그걸 파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고 그걸 사는 사람은 또다시 이제 자기가 번 돈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공유가 재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예를 들면 배 짜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으면은 그 돈이 통하지 않고 물산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정작 그걸 진짜 파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생각이네요 요건. 요까지가 공의휴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은 석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석사는 초나라 소왕의 재상이었다. 초나라 소왕은 오나라한테 그 손모하고 오자선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 소왕 아닙니까? 석사는 초나라 소왕의 재상이었다. 그는 성품이 곧고 정직하여 아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을 시찰하다가 도중에 살인사건을 보게 되었다. 살인사건을 봤다고요? 죽는 걸 봤다는 거야? 재상이 그 범인을 추적하니 바로 자기의 부친이었다. 그러자 재상은 부친을 달아나게 하고 돌아와서 자기를 구속하게 하였다. 사람을 시켜 소왕에게 보고하기를 살인자는 저의 부친입니다. 부친을 처형하여 정치를 바로하는 것은 불효이며 법을 무시하고 부친을 사면하는 것은 불충입니다. 신의 죄가는 죽어 말다합니다 라고 했다. 소왕은 추적하였으나 잡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자기의 정무에 임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석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사사로운 정을 두지 못하는 것은 효자가 아니며 임금의 법을 받들지 못하는 것은 충신이 아닙니다. 왕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임금의 은혜이시고 벌을 받아 죽는 것은 신하의 직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목을 쳐서 죽었다. 요거하고 상반되는 일화가 이제 그 명말에 있었는데, 그 정성공이 여기 대만 있나요? 대만이 안 나와있네. 정성공이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자기 아버지인 정지룡이 청나라에 투항했었거든요. 그래서 깃발에다가 살부보국이라고 적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나라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던 적이 있죠. 석사의 태도가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이리는 진나라 문공의 사법관이었다. 여기 진나라는 어딨노? 여기 큰 진나라. 여기도 진나라가 있고 여기도 진나라고 여기 다른데도 진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진나라요. 진나라 문공의 사법관이었다. 문공은 그거죠. 그 다섯 패자 중에 한 명이죠. 장황도 아까 나왔던 장황도 다섯 패자 중에 한 명이고, 초나라 소왕은 다섯 패자한테 두들겨 맞은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이리는 진문공의 사법관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듣고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자 스스로 투옥하여 사형을 판결하였다. 문공이 말하기를 관직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벌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있습니다. 부하관리에게 과오가 있는 것은 그대의 죄가 아니로다 라고 하자 이리가 대답하기를 신은 담당 부서의 장관으로 하급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많은 녹봉을 받으면서도 부하관리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판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죄를 하급관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문공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문공이 그대 말대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인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다. 이리가 대답하기를 사법관에게는 법도가 있습니다. 형벌을 실수하면 자신이 형벌을 받아야 하고 사형을 오판하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임금께서는 신이 능히 미묘한 것까지 의혹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기에 사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짓말을 믿고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는 사형에 당합니다 라고 했다. 결국 그는 문공의 명을 듣지 않고 칼로 자결하였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손수고는
한마디의 말로써 영의 시정을 회복시켰다. 영이라는 거는 이제 조나라의 수도입니다. 여기도 요 땅이죠. 지금이 아니라 그 우리의 강릉그라는 곳 있잖아요. 강릉이 바로 영입니다. 그 호남성의 이제 큰 도시죠. 호북이었나? 이게 호북성인가 호남성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경계에 있을 텐데. 자산이 병으로 죽자 정나라 백성들이 통곡하였다. 공의휴는 좋은 배를 짜는 것을 보고 그 직년을 쫓아보냈다. 석사는 아버지를 풀어주고 자살함으로써 초소왕의 명분을 세워주었다. 이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자결함으로써 진문공으로 하여금 국법을 엄정하게 하였다. 제가 특별하게 더 할 말은 뭐 있나? 이게 끝인데요. 뭐 할 말이 있긴 한데 보니까 이제 직접 읽어보니까 여기서 순리라는 거는 그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청렴하거나 아니면은 뭐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을 털어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법을 잘 지키고 그 위험을 잘 세우고 유도리 있게 잘 유도리는 없네요. 사람들이 보니까 유도리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위험을 잘 세워서 원칙을 잘 따지는 사람들을 모아놨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순리라고 표현해놨네요. 일단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 이상의 제가 할 말은 없고요. 하나 더 읽어보죠. 일단 영상 끊겠습니다, 여러분.